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뭐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예.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재산도 남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차용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이 안 갚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단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그 화면 보셨지만 상대방 그 성함이 나몰라 씨예요.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 경우인데 그러면 돈을 어떻게 받나요? 입증을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차용증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첫 번째는 아예 빌린 적도 없다라고 발뺌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차용증에 대해서 필적 감정을 한다거나 또 인연 감정을 한다거나 그런 감정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또 돈을 빌려준 금융거래 내역을 우리가 증거로 제출을 하게 되면 적어도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안처럼 상대방이 이미 돈을 갚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우리 측에서 어떤 증거를 낼 것이 아니고 그 돈을 갚았다고 하는 측에서 영수증을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송금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반대로요. 우리가 자식이 모르는 돈이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갚을 돈이 생겨서 남이 와서 갚아라. 너희 아버지 돈을 갚아라. 이런 식으로 차용증을 드리면서 얘기를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갚을 수 없나요? 예. 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제 아버님이 갚았던 내역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아버님의 그렇죠? 금융거래를 좀 조회를 해보셔서 아버님이 그 무렵에 해당 변제기일 무렵에 해당 금액을 인출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 찾아보셔야 되고요. 또 아버님 핸드폰을 좀 보셔가지고 문자 메시지들을 통해서 그런 변제와 관련된 문구들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대한 갚았다는 내용을 또 반대로 확인해야 되는 거겠죠. 증거를 역시 찾아야 돼요. 증거. 예. 10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저는 창원에 있는 박정석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제가 친구한테 1년 변제해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려줬거든요. 원래 다른 데 투자할 돈이었는데 연 이율을 30% 준다 해서 빌려줬거든요. 네. 그런데 이 친구가 석 달 만에 석 달치 이자하고 원금을 돌려줬어요. 네. 저한테. 잘 됐네. 예. 그때 이 친구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면은 저는 딴 데 투자해서 더 큰 수익을 봤을 텐데 왠지 손해본 것 같아서요. 네. 이래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있었으면 30% 받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약간 아깝네요. 기회비용이 생겼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네. 내가 이 친구한테 안 빌려주고 다른 친구한테 빌려줬으면 1년 동안 계속해서 연 30%, 한 달에 2부 5리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못 받게 됐다는 거죠. 9달치 손해봤다는 건데 이거는 내가 돈 받을 때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받았으면 그것은 내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겁니다. 나머지 이자를 포기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야, 왜 지금 가져왔어? 너 1년 빌리기로 했잖아. 그거 내가 받지 않고 1년치 이자 다 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아무 소리 않고 받았으면 그건 끝난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금전거래에 대해서 이번에는 편지가 와서요. 저희가 그 상담 사례를 사파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1년 전에요. 땅을 담보로 5천만 원을 아는 분에게 이제 대출을 받으셨대요. 네, 받았는데 이제 그 기일이 다 돼서 이제 갚으려고 했어요. 갚으려고 했는데 돈 빌려준 사람이 괜찮으니까 한두 달 더 써라. 내가 지금은 바쁘니까 좀 뭐 받을 시간이나 이런 것도 좀 불편하다. 그러니까 한두 달만 더 쓰고 나중에 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변제기일이 지난 후에 이제 상황을 봤더니 담보로 맡겼던 내 땅이 가압류가 돼 있는 거예요. 반전이네. 네, 변제기일이 지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이 땅을 이제 뺏고 싶으니까 일부러 더 한두 달 미룬 게 아닌가, 좀 나쁜 의도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 가압류가 막상 내 땅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내 땅 뺏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가압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가압류는 단지 재산을 다른 데 처분하지 못하도록 일단 묶어놓고 그다음에 소송에서 이기면은 그 땅에 강제 집행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아무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 가압류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갚으면 돼요. 근데 상대편이 안 받잖아요. 자꾸 미루고. 그때는 공탁을 하면 됩니다. 원금과 이자를 법원에 맡기면 그것이 갚은 거랑 똑같아져요. 그럼 그 갚았다는 변제 공탁, 그걸 통해서 가압류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다행이네요. 아니, 말씀 듣고 보니까 돈 받을 때도 그렇지만 갚을 때도 똑똑하게 잘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돈 갚을 때 챙겨야 될 것이 그럼 또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나왔었죠. 내가 차용증 내면니까 갚았다 뭐 그러면서 그 다툼이 있잖아요. 내가 돈을 갚을 때는 나는 돈을 주고 또 상대편은 받을 게 있어요.
돈과 차용증을 갖다 맞교환해야 됩니다. 맞교환. 예, 그래야 끝나는 네, 거죠. 네. 만약에 상대편이 차용증을 안 갖고 왔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상대편한테